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A점에 대한 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멘트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모멘트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 거리가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이 힘까지의 직각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힘의 크기가 지금 20kN이고 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 A점에서 이 힘에 대한 거리를 보게 되면 이 수직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직각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20kN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0kN을 우리가 모멘트 팔 거리를 쉽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20kN을 이제 두 개의 분력으로 나눠야 됩니다.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20kN이 지금 이렇게 경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20kN 이렇게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B점이 8,6이죠. 그래서 이 힘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란 얘기니까 좀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4대 3대 5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평 분력을 계산을 하려면 20 곱하기 5분의 4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20kN이 이 5에 대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수평 분력이기 때문에 20에 5분의 4만큼 수평 분력을 갖겠죠. 그래서 5분의 4를 곱해서 여기가 16kN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20 곱하기 5분의 3을 해야 되겠죠. 수직 분력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12k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20kN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6kN과 12kN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하중이 이 A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12kN은 이 A점을 관통을 하게 되죠.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모멘트 팔에 갖질 않습니다. 그래서 12kN는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이 16kN이겠죠. 이 점에 지금 16kN이 있는데 모멘트 팔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8,6이라 그랬고 여기는 8,-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거리는 6 더하기 4m니까 10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값은 이게 아니고 16kN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10m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160 kN 미터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A점에 대해서 16kN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굳이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평면 응력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응력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이때 최대 전달 응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요걸 보고 이제 응력을 쓰라고 했습니다. 부호들을. 그래서 시그마 x는 얼마냐면 여기 지금 20메가파스칼이 있죠. 그래서 20메가파스칼 이렇게 쓰고 시그마 y는 여기가 마이너스 40메가파스칼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타우 xy는 어떻게 부호를 판정을 하라 그랬냐면 이 오른쪽 면을 봐서 이 화살표가 위로 가면 플러스고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밑으로 가기 때문에 타우 xy는 마이너스 40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최대 전달 응력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찾아서 암기를 하시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20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50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3차원 구조물에서 한 절점이 가질 수 있는 독립변이 성분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일단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독립변이 성분의 수라는 얘기는 요거랑 같은 말은 힘평형 방정식의 수랑 같은 얘기예요. 힘평형 방정식의 수 이렇게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일단 학생들한테 힘 평형 방정식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 세 개라고 합니다. 왜 세 개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조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한 물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때 힘 평형 방정식은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 한 물체 보니까 얘는 어떤 물체가 되겠죠. 이 물체에 존재하는 힘 평형 방정식은 세 개가 되고 표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세 개냐면 fx가 있고 fy가 있고 그리고 모멘트가 있죠. 모멘트가 이렇게 있어서 세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원에서 만약에 물체가 아니라 어떤 한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주 작은 요소에 대해서 한 요소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모멘트가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멘트가 빠져서 x,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됩니다. 얘는 세 개인데 세 개에서 하나가 빠져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3차원이니까 fx, fy 그리고 fz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멘트도 mx, my 그리고 mz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3차원도 우리가 한 요소에서 보게 되면 모멘트가 존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지겠죠.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면 x, y, z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3개가 되겠죠. 얘는 6개가 되고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 한 절점이 가질 수 있는 독립변이의 성분의 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한 절점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한 요소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구조물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물의 어떤 점에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물체가 되는 거고 3차원이기 때문에 힘평형 방정식이 6개고 요거랑 이제 힘평형 방정식이 6개이기 때문에 독립변이 성분도 6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트러스가 있고 여기에 집중하중이 있는데 문제에서 부재력이 0인 부재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영부재라고 하죠. 그래서 영부재의 개수를 찾는데 일단 명확하게 눈에 바로 보이는 영부재를 한번 판별을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얘가 영부재죠. 왜냐면 이렇게 트러스가 두 개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절점에 직선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부재가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영부재라고 했습니다. 왜 영부재냐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두 개의 부재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밖에 하중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는데 만약에 얘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부재력이 이렇게 밑으로 있다. 그럼 이 점에서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힘을 다른 애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0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매번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부를 할 때 이 점에 대해서 두 개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하나는 영부재다. 이렇게 바로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영부재라는 것을 바로 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점에서 또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힘을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밖에 힘을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얘가 있으면은 이 점에서 힘 평형을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도 영부재구나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점에서 얘가 있다. 얘가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힘을 부담을 할 수 있는 애가 없죠. 그래서 얘도 영부재구나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바로 판정을 하라 그랬냐면 이렇게 힌지가 돌출되어 있을 때 하중이 없으면은 얘네들은 영부재다 이렇게 판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재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영부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로 판정을 한 게 3개죠. 이때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를 보게 되면 3번에 3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3이 맥시멈 값이 아니기 때문에 4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보기가 4번하고 3 이렇게 있었으면 3이 맥시멈이었으면 4번을 고르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맥시멈 값이 4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힘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이 점에서 지금 20이 밑으로 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재는 이 점을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점에서 봤을 때 20이 내리고 얘는 올려서 힘 평형을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왼쪽으로 잡아당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밑으로 내리니까 얘는 위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미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밑으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얘는 위로 이렇게 밀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부재들은 다 힘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영부재는 3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가 있고 위에 등분파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점 A부터 최대 정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은 어디라고 했냐면 Mmax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max가 발생하는 지점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려면 발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점으로부터 해석을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RA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 RA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B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B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서 RA 곱하기 10m 이렇게 쓰고 여기 위에 이제 등분파 하중이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는 0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B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물론 풀리긴 풀리겠지만 B점을 기준점으로 하면 왜 안 되냐면 이 위에 있는 등분파 하중을 이제 집중 하중으로 이렇게 바꾸겠죠. 그러면 이 B로부터 이 집중 하중까지의 거리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멘트 파의 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렇게 지점이 2개가 있는데 이 지점 하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지점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B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필요한 값이 RA더라도 항상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한 A점에서 기준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점을 기준점으로 우선 RB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RB 곱하기 10m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가 20kN per 미터 곱하기 16m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요거를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얘가 이제 F가 되겠죠. 모멘트 파의 거리는 얼마냐면 16m의 절반이니까 8m 이렇게 나올 겁니다. 는 0 이렇게 하게 되면 RB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256kN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256kN이고 위에서 내리는 힘이 얼마냐면 20 곱하기 16이니까 320이겠죠. 얘가 320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RB가 밑에서 위로 256이니까 RA는 64kN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V가 0이 되는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습니다. 그러면 저 형광펜의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끊게 되면 여기가 20kN per m가 있을 거고 여기가 64kN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X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전단력이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전단력 V가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Y축 힘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 여기서 64가 있고요. 마이너스 20X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뭐 굳이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는 0 이렇게 하게 되니까 X는 3.2m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단순보에 집중하중이랑 등분파하중이 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면 두 지점 A와 B의 연직 발력이 같을 때 X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건 자체가 A랑 B의 연직 발력이 같다 그랬으니까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위에서 누르는 힘이 얘가 80이고 얘는 20 곱하기 2니까 얘가 지금 40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힘은 80 더하기 40이니까 120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0을 A랑 B가 나눠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60이란 얘기고 얘가 60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X이기 때문에 A점에서 바로 이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X가 미지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 X가 돌리는 모멘트 방향이 이 방향이겠죠. 80kN이.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을 겁니다. A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러면 우선 80 곱하기 X가 나올 거고요. 80이 X의 모멘트 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는 더하기 20kN per 미터 곱하기 2m가 있고 모멘트 팔은 지금 얼마냐면 A점에서 이 40kN까지 모멘트 팔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8m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1m를 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2m이기 때문에 그러면 8m 마이너스 1m니까 7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반대로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60 곱하기 8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우리가 x는 2.5m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고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최소 임계하중의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임계하중 PCR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했냐면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2라 그랬고 파이 제곱 2i라고 이제 암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엄밀히 계산을 하게 되면 파이 제곱 2i 미니멈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면 2차 모멘트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할 건데 지금 여기에 유효 길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 길이라는 것은 이 기둥의 지지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는데 이 두 개의 지지 조건을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하중을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좌골이 발생을 할 텐데 여기가 지금 고정단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랑 여기가 고정단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힌지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P를 줬을 때 좌골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유효 길이는 뭐라 그랬냐면 유효 길이라는 것은 이제 좌골 형상이 기본 형상이 되기 위한 기본 형상이 되기 위해 몇이 곱해져야 되느냐 몇이 곱해져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본 형상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힌지랑 롤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좌구를 줬을 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기본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상이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유효 길이를 그냥 이 길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유효 길이는 이제 제가 또 책에다가 그림마다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여기다는 그냥 L2에다가 길이를 바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효 길이가 이 형상 자체가 기본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PCR A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L을 그대로 써서 L제곱분의 파이제곱 2 I 미니멈을 할 텐데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I 미니멈이 그냥 12분의 B의 4승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PCR A는 이렇고 그리고 PCR 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를 할 건데 이게 2분의 L이기 때문에 2분의 L의 제곱분의 파이제곱 2가 나오고 여기는 12분의 2분의 B의 4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위에 거는 12L제곱분의 파이제곱 2B의 4승 이렇게 나올 거고요. 밑에 거는 48L제곱분의 파이제곱 2B의 4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B를 계산을 하게 되면 4대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